어머니, 평생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으면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합니다. 나는 미신공이었지. 올해 74. 내 손등에는 아직도 굳은 살이 남아있고 허리는 언제나 구부정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는 이 주름진 얼굴 속에 그때 그 19살 소녀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962년 봄이었습니다. 고향 전라도 어느 작은 마을. 눈밭은 척박했고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6 식구를 먹여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맏딸인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나 서울 갑니다. 서울은 무슨? 넌 아직 어린 것이. 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보낼게요. 동생들 학교는 보내야지요.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결국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집니다. 서울행 완행열차는 덜컹거렸습니다. 나는 보따리 하나 품에 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향 산천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서울역에 내렸을 때 나는 그 많은 사람과 자동차와 빌딩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겁먹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언니의 소개로 청계천 근처 봉제 공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장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은 언제나 닫혀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그 좁은 공간을 밝혔습니다. 20명 남짓한 여공들이 나란히 앉아 미싱을 돌렸습니다. 드르르륵 드르르륵.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미싱 소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바늘은 섬유를 뚫고 지나가며 옷을 만들었고 때론 내 손끝도 뚫고 지나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가락마다 반창고를 붙여야 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라디오가 있었으니까요. 작업대 한쪽 구석 먼지 쌓인 선반 위에 놓인 작은 라디오 한 대. 그것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공장장이 집중 안 된다며 끄려고 하면 우리는 모두 일손을 멈추고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라디오만은요. 그것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사장님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라디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미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동백 아가씨, 순정의 꽃이여. 그리움에 지쳐 꽃잎은 떨어져도. 나는 모르게 손을 멈췄습니다. 옆에서 미싱을 돌리던 순이 언니도 건너편의 영자도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고향집 마당의 우물가, 어머니가 담그시던 김치 항아리, 아버지의 기침 소리, 학교 가방 메고 뛰어가던 동생들의 뒷모습.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염병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미싱 위로, 원단 위로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야, 울지 마. 옷에 물 묻잖아. 누군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울다가 또 웃다가 다시 미싱을 돌렸습니다. 노래가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아니, 노래가 우리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일요일은 특별했습니다.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쉴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공장 옥상에 올라가 빨래를 넣는 척하면서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패티김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꽃. 영자가 빨래를 들고 춤을 췄습니다. 순이 언니가 깔깔거리며 따라 춤을 췄습니다. 나도 어느새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남자친구 있어? 영자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남자친구? 돈도 없는데. 그래도 꿈은 꿔야지. 나는 나중에 꼭 멋진 사람 만날 거야.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신사 같은 사람. 우리는 깔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저런 사랑이 올까? 우리에게도 행복이 찾아올까? 가난했지만 우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라디오 속 노래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했으니까요. 밤에는 DJ의 목소리가 우리를 달랬습니다. 청계천 봉제 공장의 영자 양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동료들과 함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좋은 노래 하나 들려주세요. 영자 양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최희준의 하숙생을 보내드립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손을 멈추고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어둑한 공장 안,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나그네다. 하지만 함께 가는 나그네다. 그 시절 내게도 가슴 설레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앞 다방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눈망울이 선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커피를 배달 왔다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손에 피 나셨는데. 나는 황급히 손을 감췄습니다. 그는 다음날 반창고 한 통을 몰래 내 작업대에 올려놓고 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일요일 오후에 만났습니다. 남산에 올라가거나 명동 거리를 걷거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돈이 없어서 막걸리 한 사발에 파전 하나를 나눠 먹었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나훈 아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 사랑. 그 한마디에 그는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았지만 나는 그 노래가 좋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나중에 돈 좀 모으면 우리.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집안도 가난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곧 고향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달 고향에 붙여야 할 돈, 동생들 학비, 아버지 약값, 연애는 사치였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내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공장에서 같은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나는 울었습니다. 미싱 소리에 묻힌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었습니다. 라디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내 슬픔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공장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올랐습니다. 작업량은 늘어났고 휴식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1970년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영자가 우리를 모았습니다. 우리 이러다 죽어. 임금 인상 요구하자. 무서운데. 잘렸으면 어떡해? 그래도 해야 해. 우리도 사람이야.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 영자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업은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공장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구호를 외쳤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습니다. 곤봉이 휘둘러졌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영자는 앞에서 버텼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경찰봉이 영자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영자가 쓰러졌습니다. 언니? 나는 소리쳤지만 누군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나는 끌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는 공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자의 빈 자리를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라디오에서 김추자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짓말이야. 모두 다 거짓말이야. 나는 미싱을 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 언니 미안해요. 나는 겁쟁이였어요. 언니처럼 용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고향의 가족들을 위해 나는 계속 미싱을 돌려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와 만나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라디오에서 심수봉의 노래가 흘러나오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 누군가요? 나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때 누군가를 좋아했었지. 하지만 지킬 수 없었지. 이제는 잊어야지.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딸과 아들.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옥수선집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공사판에서 일했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손님들이 바지 단을 고쳐주고 헌옷을 수선하고 교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나는 미싱을 돌리며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낡아가는 라디오였지만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여전히 나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미자, 패튀김, 나훈아, 최혜준. 그 노래들을 들으며 나는 19살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미싱을 돌리던 그 시절, 동료들과 함께 웃고 울던 그 시절, 가난했지만 희망을 품었던 그 시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버텼다. 견뎌냈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냈다.
이제 내 머리칼은 하얗게 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가정을 꾸려 먼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딸은 회사원이 되었고 아들은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가끔 전화해서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묻습니다. 응, 괜찮다. 엄마는 튼튼해. 거짓말입니다. 허리는 아프고 눈은 침침하고 밤마다 옛 기억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오수선집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바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낡은 가구 몇 개, 옛날 사진 몇 장,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라디오 한 대. 그것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 나는 자주 라디오 다이얼을 돌립니다.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귀에는 여전히 그 노래들이 들립니다. 이미자의 청아한 목소리, 패티김의 호소력 있는 노래, 나훈아의 꿋꿋한 목소리, 최희준의 쓸쓸한 멜로디, 김추자의 절규, 심수봉의 가슴 저린 노랫가락. 나는 눈을 감고 그 노래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19살 나를 미싱 앞에 앉아 손끝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웃던 나를,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나를, 첫사랑 앞에서 얼굴 붉히던 나를, 영자 언니를 걱정하며 울던 나를, 아이들을 키우며 밤새 미싱을 돌리던 나를. 모두 내 모습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고맙다, 라디오야. 오늘도 나는 라디오를 쓰다듬습니다. 먼지를 닦아냅니다. 오래된 상자를 닦듯이, 소중한 보물을 만지듯이. 그리고 속삭입니다. 고맙다, 라디오야. 내 덕분에 나는 그 고단한 날들을 버틸 수 있었단다. 내가 들려준 노래가 나를 위로했고 나를 살아있게 했어. 내가 있었기에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라디오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라디오도 나를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한 그 시절을, 그 노래들을, 그 눈물과 웃음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을. 창밖에서 햇살이 들어옵니다. 봄날입니다. 새로운 계절입니다. 나는 라디오를 햇볕 아래 놓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햇볕에 쬐어주듯이.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라디오와 함께였다고. 그 속에 담긴 노랫소리가 나를 견디게 했고 나를 살아남게 했다고. 이제와 돌아보니 나는 잘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외로웠지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미신공이었던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내 손으로 옷을 만들었고 내 땀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내 인생을 스스로 읽어냈으니까요. 지직거림 사이로 잠시 들려오는 듯한 선율. 그건 아마도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내 인생의 노래일 것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노래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잘 살아냈다. 잘 버텼다. 고맙다, 내 인생아. 고맙다, 라디오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라디오와 함께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청춘도 미싱 소리나 기계 소리 혹은 다른 어떤 소리와 함께였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인생도 존중받고 기억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 우리는 잘 살아냈다. 잘 버텼다.